안녕하세요. 상식의 시대 정말 다시 오랜만에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세계 경제 및 국제 기구입니다. 우리가 그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그 일상을 살다 보면 꽤 많이 듣는 국제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그 내용을 자세히 뉴스에서 설명 안 해줄 때가 많은데 오늘은 그런 의미로 세계 경제와 관련된 국제 기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릭스입니다. 이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의 신흥 경제 5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은 용어입니다. 브릭스에서 B는 브라질, 릭에서 R은 러시아, I는 인디아, 인도죠. 그리고 C는 차이나, 중국이고 S는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죠. 사우스 아프리카의 약자입니다. 다섯 국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딴 것입니다. 1990년대 말부터 빠른 성장을 보인 신흥 경제국으로 2030년 무렵이면 이들이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도약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1년 2월에는 남아공이 공식 회원국으로 가입되면서 기존 브릭에서 브렉스로 의미가 확대되었습니다. 브렉시트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영국 내에서 EU에 대한 회의감은 초기부터 있어 왔지만 2012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 대응 과정에서의 부담 증가, 유럽 내 이민 증가에 따른 사회 경제적 부작용, 테러 확산 등으로 EU를 탈퇴하여 이민 통제, 법률 제정 등 주권을 온전히 회복하자는 주장이 확대되었고 영국 국민들은 2016년 6월 국민투표를 통하여 EU 탈퇴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영국 브레티언과 탈퇴, 엑시트의 합성어인 브렉시트가 널리 쓰이게 됐습니다. 2018년 11월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협상을 공식 마무리하고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영국 하원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잇따라 부결돼 시한이 몇 차례 연기된 끝에 2020년 1월 31일 오후 11시 그리니치 표준시 GMT를 기해 브렉시트가 공식 단행됐고 2020년 12월 31일 영국과 EU는 공식적으로 결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코비드 19 팬데믹 2020년 3월에 공식으로 발표되기 한 두 달 전에 공식이 단행됐고 완전히 결별된 거는 그 해 이제 12월 31일 코로나 기간에 이제 결별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미스트입니다. 신흥 유망 국가 4개국인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를 미스트라고 합니다. 브릭스라는 용어를 만든 골드만삭스가 떠오르는 유망 국가 4곳을 지칭한 것으로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사우스코리아, 터키 앞글자를 합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미스트라는 단어를 만든 골드만삭스는 뭐냐면 국제금융시장에서 투자 업무와 증권 업무, 투자 관리, 기타 금융 서비스를 기관 투자자들에게 주로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미국계 다국적 투자은행이 바로 골드만삭스입니다. 그 다음에 유로존입니다. 유럽연합의 단일 화폐인 유로를 국가 통화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유로존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 핀란드, 독일, 에스토니아, 프랑스, 아일랜드, 스페인, 라트비아, 벨기에, 키프로스, 그리스,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 총 18개국이 가입되어 있었으나 2015년 1월 1일 일부터 리투아니아가 추가로 유로존에 포함되어 19개국이 되었습니다. 유로족 가입 조건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부의 재정 적자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3% 미만, 정부의 공공부채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60% 이내, 인플레율, 물가 상승률이 유로존 회원국 최저 3개국보다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등 재정, 부채, 물가, 환율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영국이 브렉시트 했는데 아일랜드가 왜 들어갔나라고 궁금해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유나이티드 킹덤에는 북아일랜드는 포함이 되지만 아일랜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아일랜드 이 섬의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이제 별도의 국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G7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선진 7개 국가가 포함됩니다. 세계의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각국 사이의 경제 정책에 대한 협조 및 조정에 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주요 7개국의 모임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이 회원국입니다. 이들 국가들은 1년에 두세 차례씩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연속으로 회동하여 세계 경제 방향과 각국 간의 경제정책 협조 조정 문제를 논의하며 각국 대통령 및 총리가 참석하는 정상회담도 1년에 한 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G2는 어디냐? 미국과 중국입니다. G8은 어디냐면 러시아가 포함됩니다.
네, 그 다음 뉴 노멀입니다.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는 표준을 우린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경제와 사회를 표준화할 새로운 기준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새 기준, 새 일상이라고 합니다. 지난 경제 위기 이후에는 저성장과 저소비, 높은 실업률과 위험성, 규제 등이 강화가 세계 경제를 가로지르는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사람들의 일상과 소비 패턴이 다시 변화되게 되면서 인공지능, 비대면 사회, 온텐트 등의 트렌드가 새 시대의 뉴 노멀로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엔 바로 뭐라고 읽냐면 ALLB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아시안 인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 이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인프라의 줄입니다. 이거를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세계은행, 이게 월드뱅크죠. 아시아개발은행, ADB 등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의 주도로 설립된 국제은행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하 국가들의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인프라, 사회 간접 자본, 건설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이제 중국이 주도해서 만든 걸 우리는 AIIB라고 합니다. 여기서 I는 Infrastructure Investment.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그 아시아 태평양국의 그 사회 간접 자본 인프라를 설립하기 위해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은행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엠바고입니다. 엠바고는 한 국가가 특정 국가와 모든 부문의 경제를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중지시키다, 억류하다 뜻의 스페인어 엠바가에서 유래된 단어로 원래 선박의 억류 등 또는 통상 금지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보통 정치적인 목적으로는 특정 국가의 경제를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정 시점까지 보도 금지를 뜻하는 매스컴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네, 그 다음 퍼펙트 스톰입니다. 심각한 세계 경제 위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직면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을 가리킵니다. 원래는 위력이 약했던 태풍이 다른 자연현상을 만나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태풍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했으나 요즘에는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겪게 되는 초대형 복합적 위기를 표현하는 말로 주로 쓰입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유사한 작은 사고와 사전 징후가 나타난다는 하일리 법칙, 하일리스 로우 이 관련 법칙으로 거론됩니다. 한편 각종 경제적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것을 다양한 술과 음료를 혼합해 만드는 칵테일에 빗대 표현한 칵테일 리스크라는 용어도 있습니다. 이어서 협정 및 기구를 좀 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위스의 휴양도시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세계 경제 포럼 WEF World Economic Forum입니다.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있습니다. 1971년 비용지 재단으로 창설되어 유럽인 경영 심포지엄으로 출발하였으나 1973년에 전 세계로 넓혀져 정치인으로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독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세계 각국의 정상과 장관, 재계 및 금융계의 최고 경영자들이 모여 각종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 경제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중국 하이난에서는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보아 포럼이 개최됐습니다. 포럼은 공공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질의응답하는 토의입니다. 심포지엄은 심도 있는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토론회입니다. 세미나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회입니다. 컨퍼런스는 전문적인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도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아세안이라고 말합니다. 동남아시아 정치, 경제, 문화 공동체입니다. 아세안은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년 11월에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1967년 태국 방콕에서 창설되어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 분야에서의 평화적, 진보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EU의 규모에 준하는 정치, 경제 통합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직의 성격이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인 면이 많아 큰 성과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세안 가입국은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네, 이게 바로 뭐라고 할까요? 남아시아의 주요 국가들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으로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우리 보통 나프타라고 하죠. 캐나다, 멕시코,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국이 자유무역과 경제적 협력을 목적으로
1994년 설립한 북미 지역 경제 협력 기구를 말합니다.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제 통합을 이루어 거대한 단일 통합 시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3개국 간의 제어와 서비스 이동에 대한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단계적으로 철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프타는 영내 보호무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뭐냐?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무역에 정부가 개입하는 무역을 말합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2개국 간 지역 자유무역 협정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회라고 합니다.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회 영어로 트랜스, 태평양 퍼시픽, 동반자 협회 파트너십의 약자인 TPP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태평양 연안의 광범위한 지역을 하나의 자유무역 지대로 묶는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였으나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트럼프 현재 대통령이기도 하죠. 2018년 3월에 총 11개국 명칭을 CPTPP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명한 바로 많이 쓰이죠. 세계무역기구 WTO입니다. 관광진흥을 통한 경제발전, 국제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이 WTO는 이제 약자가 World, 세계, Trade, 무역, 기구, Organization, 그래서 WTO라고 합니다.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마라케시 선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1995년 1월 정식 출범되었습니다. WTO는 1947년 이후 국제무역 질서를 규율해 오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보통 가트라고 하죠. 체계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가트가 가고 이제 WTO가 온 거죠. WTO는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막강한 국제적인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WTO 비준안 및 이행 방안이 1994년 및 통과되었습니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 수출기구, 보통 오펙이라고 하죠. 산유국 간의 석유 정책 협조와 이를 위한 정보 수집 의견 교환을 위한 기구입니다.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이게 바로 오펙입니다. 1960년 9월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이란 5개국이 설립되었으나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에 있고요. 그 다음에 1959년에 60년 이해에 걸친 원유 공시가격 대폭 인하가 강대국에 의해 일반적으로 행해진 데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죠. 강대국들이 이제 뭐 원유 공시가를 인하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라크,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베네수엘라, 이란 5개국이 산유 수출 기구를 이제 만들었죠. 2021년에는 이제 더 많은 국가들이 이제 알제리, 앙골라, 콩고 이런 나라가 이제 더해지면서 13개국의 산유국으로 이제 확정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시아 유럽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해 발족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이 새로운 동반자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유럽, 북미, 동아시아 삼각 지역 협력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회의 의제는 미리 정해지지 않고 정세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한국은 아셈을 통해 신국제경제질서 개편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아시아 지역 및 유럽 연합과 정치, 경제적 협력 기반을 다지며 동북아 안보 환경 개선 및 한반도 정세 안정의 유지, 양 지역 간 다양한 협력 사업 전개를 통한 실질 협력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저기 지금 가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OECD 굉장히 중요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럽의 경제 부흥을 위해 미국의 마셸 플랜에 따라 개발도상국 문제 등 새로운 세계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기구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유럽 각국은 협력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며 1948년 4월 마셜 플랜을 수용하기 위한 기구로서 유럽 경제협력기구, 이게 바로 OECD를 출범시켰습니다. 이후 1960년 12월 OECD의 18개 회원국의 추가로 미국이나 캐나다를 포함하여 20개국 강요와 당시 유럽 경제공동체, 그 다음에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 대표들이 모여 경제협력개발기구 조약, OECD 조약에 서명하고 1961년에 협정문이 발의됨으로써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되었습니다. 사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로 선진국이라고 하는 모든 나라가 거의 포함되어 있죠.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체코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그 다음에 대한민국, 리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콜롬비아. 그래서 OECD 가입국 중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된 거죠.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 체입니다. 우리 보통 APEC이라고 하죠.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의 경제 협력을 위해 만든 국제기구입니다. 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정치, 경제적 결속을 다지는 기구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간의 강요 회의로 출범을 했습니다. APEC은 세계 인구의 40%, GDP의 52%, 교역량의 45%를 차지하는 최대의 지역 협력체로 총 회원국은 한국,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아셈 6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싱가포르, 필리핀, 브루나이 등 총 21개국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 다음 영내 포탈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게 뭐냐? 아세안 10개 국가,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6개 국가가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입니다. 아세안 10개 국가라는 것은 바로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국이 영내 무역 자유화를 위해 체결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을 말합니다. 이게 뭐냐? 이름 굉장히 어렵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회는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15개 국가가 이 국가 간의 뭐라고 하나 무역 자유화를 위해 체결한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 FTA를 말합니다. 자유무역 협정을 FTA라고 합니다. 이는 2012년 협상 개시를 선언했고 2019년 최종 타결하기로 결의된 담은 공동성명을 2018년에 채택했습니다. RCEP는 인구의 절반, 국내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대규모 자유무역 협정으로 아세안 10개국, 한중, 일,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이 2020년 11월 15일 협정문을 최종 서명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협정이 서명된 협정기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아세안 10개국은 어디냐?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남쪽에 있는 사우스 아시안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유럽연합입니다. EU 1994년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1994년부터 사용된 유럽 공동체 EC의 새로운 명칭입니다. 그럼 마스트리흐트 조약은 뭐냐?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93년 발효한 조약으로 유럽연합의 기초가 됩니다. 이 조약은 유로화가 도입을 이끌었으며 EU의 세 가지 중심 구조인 경제, 사회, 정책, 공동의 외교 및 안보 사법과 국내 문제를 제안했습니다. 이 유럽연합은 뭐냐? 유럽의 나라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93년 이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결정한 기구입니다. 유럽연합, 보통 EU라고 하는 일반적인 국제기구와 달리 입법, 사법, 독자적인 법령 체계 및 자치 행정 기능을 갖춤으로써 경제 통합을 넘어서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유럽연합에는 28개 국가가 가입되어 있었으나 영국이 2016년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하였고 2020년 12월 31일 EU와 공식적으로 결별했습니다. 사실 이 유럽연합이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일반적인 경제무역기구와 협약기구와 다르게 경제적인 것을 넘어서 사실은 법령적인 행정적인 기능을 통합하는 정치적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 그 의미가 굉장히 막강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실 유럽연합기구 국가기구 서로 국가들끼리는 예를 들면 뭐 비자 문제라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에 유학 갔을 때 학비 문제라든지 굉장히 폭넓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우린 볼 수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은 사실 오랜만에 다시 찾아왔고요. 세계 경제 및 국제 기구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역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